일장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과학의 오래된 물음에 대한 현대적 해석. 물리학의 역사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질문 중 하나는 빛의 본질은 무엇인가? 입니다. 고전적인 물리학 시대부터 현대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빛의 이중성은 물리학자들에게 큰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빛이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갖는다는 현대 물리학의 통찰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빛이 파동 현상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티앙 호이겐스와 토마스 영, 그리고 오거스텐, 프레넬 같은 과학자들은 빛의 파동설을 통해 간섭과 회절과 같은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빛이 파동이라는 개념은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전자기장의 방정식을 발견하면서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의 방정식은 빛이 전자기파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빛은 매질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빛이 단지 파동만이 아니라 입자의 성질도 가진다는 혁명적인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광전 효과에 대한 이론은 빛이 에너지, 양자 또는 광자라고 불리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금속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며, 이는 빛이 파동이라는 고전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빛이 동시에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는 이 아이디어는 당시의 과학적 패러다임과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행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빛의 이중성은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이중성은 양자역학의 기초를 이루며, 이 이론은 미시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빛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는 과학자들이 물질과 에너지의 본질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물리학의 한계를 넓히는 동시에 새로운 과학적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과학과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이중 슬릿 실험과 빛의 이중성 양자 세계의 신비를 풀다. 이중 슬릿 실험은 물리학에서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실험 중 하나입니다. 이 실험은 빛이 단순히 입자나 파동 중 하나가 아니라 두 성질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물리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처음에는 빛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빛이 두 개에 가까운 슬릿을 통과할 때 스크린에 형성되는 무늬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고전적인 파동 이론에 따르면 두 슬릿을 통과한 빛의 파동이 서로 간섭하여 강화되거나 약화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섭무늬가 형성됩니다. 이 결과는 빛이 파동으로 작용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실험은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빛을 구성하는 단일 광자를 슬릿에 통과시킬 때 단일 광자가 마치 동시에 두 슬릿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이며, 스크린에는 여전히 간섭무늬가 나타납니다. 이는 각 광자가 슬릿을 통과한 후 파동처럼 확산되어 간섭 현상을 일으키며, 이 간섭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스크린의 특정 지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광자는 또한 스크린에 도착할 때는 입자로서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지닌다는 파동입자 이중성의 증거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빛의 이중성은 단지 빛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자와 같은 다른 기본 입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는 물질의 근본적인 성질이 우리의 직관과는 다르게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인 중첩 상태와 양자 얽힘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이중 슬릿 실험은 우리가 실제로 양자 세계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실험은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성질을 설명하는데 필수적이며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이중 슬릿 실험은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장 파동 입자 이중성의 의미 양자역학에서의 혁신적 이해. 양자역학의 핵심을 이루는 파동 입자 이중성은 물리학에 있어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이 장에서는 파동 입자 이중성의 의미와 그것이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로서 과학적 사고에 미친 영향을 탐구합니다. 양자역학의 출현 이전, 과학자들은 물질과 에너지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물질은 입자로, 에너지는 파동으로 각각 설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파동 입자 이중성의 개념은 이러한 구분을 허물었습니다. 광전 효과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이 제시한 빛의 입자성 개념은 빛이 에너지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반대로 드 브로이의 가설은 모든 물질이 파동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입자와 파동의 구분을 더욱 모호하게 했습니다. 파동 입자 이중성은 양자역학에서의 파동 함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파동 함수는 어떤 입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입자의 위치, 운동량 등을 확률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는 고전적 물리학에서의 결정론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확률론적 세계관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양자역학은 물리적 현상을 절대적 확신이 아닌 확률로 다루며 이는 과학적 사고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파동입자 이중성의 개념을 통해 과학자들은 입자와 파동이라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통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이론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사고방식은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과 이론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또한 이 이중성은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파동입자 이중성의 발견과 그에 따른 과학적 이해의 변화는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일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혁신적인 개념은 양자역학의 근본을 이루며 우리가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장 보어의 상보성 원리 현대 물리학에서의 역할과 의미. 닐스 보어의 상보성 보완성 원리는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이해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물리학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이 실제로는 전체적인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주장합니다. 이 장에서는 상보성 원리의 의미와 현대 물리학에서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1927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은 빛의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보어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빛이 동시에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성질들이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현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관찰은 완전한 현상의 이해를 위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상보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이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의 비결정론적 특성과 확률론적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양자 세계에서 입자들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상보성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관찰자의 측정이 입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는 상보성 원리의 핵심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상보성 원리는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여러 분야에서 그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학, 양자 통신 등의 분야에서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를 적용할 때 상보성 원리는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 여전히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이 원리는 물리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철학적, 개념적 통찰을 제공하며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로 물리학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서로 보완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양자역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현대 물리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학적 사고와 탐구 방식에 있어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5장 이중 슬릿 실험과 상보성 원리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 및 다 세계 해석의 차이. 이중 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의 핵심 실험 중 하나로 빛과 물질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탐구합니다. 특히 단일 광자를 사용한 이중 슬릿 실험은 양자역학의 해석에 있어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코펜하겐 해석과 다 세계 해석의 관점에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 두 관점에서 보완성 원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전통적인 해석으로 관찰이 파동함수의 붕괴를 유발한다고 주장합니다. 단일 광자로 이중 슬릿 실험을 수행할 때 각 광자는 두 슬릿 중 하나를 통과하지 않고 두 슬릿 모두를 통과하는 파동 함수로 존재합니다. 이때 각 광자는 스크린상의 간섭 무늬를 형성하는 파동의 간섭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실험자가 어느 한 슬릿을 통과했는지를 관찰하려고 할 때 즉시 파동함수가 붕괴되어 광자가 하나의 위치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는 코펜하겐 해석에 따라 관찰이 파동함수를 붕괴시키고 결과적으로 입자의 위치를 확정지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다 세계 해석은 코펜하겐 해석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결과는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실현됩니다. 단일 광자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광자가 한 슬릿을 통과하는 경우와 다른 슬릿을 통과하는 경우, 두 경우 모두가 서로 다른 우주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실현되기 때문에 파동함수 붕괴의 개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험의 각각의 결과는 다른 세계에서의 우리의 버전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보성 원리에 대한 코펜하겐 해석과 다 세계 해석의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 상보성 원리는 빛과 물질의 파동 입자 이중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양자 시스템이 파동 또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관찰자의 측정 방식에 의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물리적 현상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서로 보완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다 세계 해석에서는 각 가능한 결과가 서로 다른 우주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보성 원리의 필요성이 다소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 해석에서는 하나의 현상이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상태가 서로 다른 우주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파동과 입자의 성질은 서로 다른 우주에서의 현상을 나타내며 이러한 다양한 현상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여러 우주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해석은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실험인 단일 광자 이중 슬릿 실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 세계 해석은 가능한 모든 결과가 실현되는 다양한 우주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상보성 원리는 이 두 관점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해석은 서로 달라집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길라잡이 두 번째 영상으로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에 대한 논증과 관련한 물리학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고 실은 이 둘 모두를 고려해야 된다는 닐스 보어의 상보성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이중 슬릿 실험 결과를 보어의 코펜하겐 해석과는 대비되는 다세계 해석의 관점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리학 또는 철학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분야라 추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트샘의 양자역학 길라잡이였습니다.